이전에는 이동을 할 때 라디오만 듣곤 했는데 최근에 들어온 저희 목공팀 막내 때문에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침성 좋은 막내가 제 결혼 이야기를 듣더니 완전 이곳에 보낼 만한 사연으로 적격이라며 제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아주 말 못할 이야기도 아니고 제 주변 분들이나 거르체 분들도 아는 사연이라 옛날에 라디오 사연 보내는 것처럼 보내보면 재미있을 듯 싶어 몇 자 끄적여봅니다. 혹시나 싶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하며 벌어진 이야기이고 직접 겪었던 실화입니다. 우선 제 전반적인 인생을 설명하자면 저는 크게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내장 목수이셨어요. 가난했던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셔서 일찍이 일을 배우셨던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일을 하시게 된 곳이 목재를 취급하던 건축 제재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하시다 자주 드나들던 기공들과 친분을 쌓으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실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 당장은 제재소에서 버는 것만 못하겠지만 기술만 익힌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아버지께서는 기공들을 따라 나서게 되셨죠. 그렇게 시작하시게 된 일로 서울로 상경하게 되셨고 어머니를 만나 서울에서 터를 잡아 제가 태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목수나 기술직은 다 노가다 막일이라는 사회의 주변 시선과 달리 아버지께서는 목수라는 직업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아직도 건축기술자, 노동자라고 하면 몸쓰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예전에는 더 심했을 테니 말이죠. 월급처럼 일정한 금액을 벌지는 못하지만 완성도와 자신이 흘린 땀만큼 벌이가 되었기에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께서 매달 가정으로 가져다 주시는 돈은 적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여러 건축 현장을 다니시면서 웬만한 부동산들만큼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었던 아버지께서는 부동산 투자로도 꽤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자신의 일을 이어갔으면 하셨습니다. 가업처럼 말이죠. 사실 이쪽 계통의 일들이 도제 형식이라 제대로 모든 노하우나 기술을 배운다는 게 가족, 친인척이나 지인이 아니면 쉽지가 않았거든요. 목수는 그 중에서도 고급 기술에 속하는데 어디 나가서 배우려면 남의 보조만 하다 시간을 버리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신이 어렵게 배우신 기술을 자식에게 거저 물려주고 싶으셨겠죠. 경제적인 성공도 보장되어 있었고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평범한 직장인이 되길 바라셨지만 아버지의 강한 뜻으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방학을 시작하면 아버지를 따라 현장에 종종 나가곤 했습니다. 학업을 아주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공부하고 있던 저는 아버지를 따라 현장을 다니는 게 더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아버지를 따라 정식으로 목수 일을 하게 되었죠. 매번 방학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다녔기에 남들보다는 수월하게 배우겠다는 생각과 다르게 막상 직접 일을 해보니 첫날 일을 마치고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그때는 요령도 없고 모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뭘 하나 하더라도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쉬지 않고 계속 배우다 보니 몇 년 뒤에는 저 아버지가 나눠서 일을 떼어도 될 만큼 제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수가 되어갔고 일찍이 제 진로에 대해서 빨리 방향을 잡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큰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다른 무엇보다 공사건을 하나씩 제 손으로 완성시킬 때마다 저에게 느껴지는 만족감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결과물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고객분들을 보며 뿌듯함도 느꼈고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저도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정도 연차와 경력이 쌓인 저는 결국 아버지 밑을 나와 저 혼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도 아버지와 일을 도와가면서 하기는 했지만요. 그렇게 아버지 밑을 나온 저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실력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만 하고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못했습니다. 쉬는 날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제 직업 특성상 여자를 만날 일도 없었고 연애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사가 잡히면 다른 작업들과 일정을 맞춰야 하다 보니 당장 한 달 일정을 예상하기도 힘들었고 큰 돈이 되는 공사의 경우 지방까지 쫓아 내려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다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연락도 잘 되지 않으니 어릴 적에는 소개받은 여자들에게도 모두 퇴짜를 맞곤 했습니다. 젊었을 적에도 연애가 쉽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기회는 적어졌습니다. 게다가 나이 들어서 만나려고 했던 여자들은 제대로 된 여자들이 없었어요. 제 주제에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만 괜찮으면 되는데 어쩐지 항상 이상한 여자들이 꼬이더라고요. 목수일 한다고 다들 저처럼 결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들 잘만 만나고 연애해서 결혼까지 하는데 몸 멀쩡한 아들놈은 뭐가 모자란지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 부모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넋놓고 있던 저도 제 주위 친구들까지 한두 명씩 결혼을 하다 보니 점점 현실이 피부에 와닿기도 하고 조급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친구 결혼식이 끝나고 난 뒤 다른 친구들과 가볍게 맥주를 먹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해본 저를 알고 있던 친구들은 자기 일 마냥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에 취했는지 갑자기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바람에 대뜸 그 술집에서 비슷한 인원을 가진 여성분들을 찾아 합석을 했고 그때 서영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제 친구들과 떠들고 있는 다른 여성과 달리 조용하게 앉아있던 서영이는 뭔가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라 하지만 신비한 분위기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서영이에게 계속 눈이 가더군요. 친구들이 넣어주는 펌프질에 저마저도 기대감이 부풀었는지 저도 그런 서영이와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서영이가 유학을 하다 중간에 한국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학이라니 톱밥 냄새 맡는 저와는 너무 먼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와는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영이에게 풍기는 분위기만 해도 저 같은 놈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유학까지 갔다 온 걸 보면 분명 있는 집 자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모자라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따님 유학까지 보내신 집안에서 목수 사이를 반기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한 기대감을 거는 대신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잠깐의 즐거운 시간이나 보내자 마음먹었죠. 그런데 친구들은 제 속도 모르는지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친구가 없던 서영이를 저와 계속해서 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석이 정말 좋은 남자라니까요. 제가 친구라서 괜히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까지 연애 한 번 못 해봤어요? 얘가 20살 때부터 일을 해왔거든요. 우리들은 부모님한테 용돈 타다 쓰고 있을 때 지석이는 이미 자기 앞가림 하면서 군대에 가는 친구들 용돈 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였으면 그 돈으로 놀거나 사치하기 바쁠 텐데 그 돈도 다 모으고 투자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성격 좋지, 자가로 된 집 있지, 차 있지, 매달 돈 잘 벌지.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할 준비까지 다 된 신랑감이라니까요. 내가 여자라면 지석이한테 먼저 결혼하자 할 텐데. 서영씨, 지석이 어때요? 글쎄요. 친구분 말만 들으면 정말 좋은 남자겠죠?
그런 남자라면 반하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만날 의향이 있어요. 서영이의 대답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론 긍정적인 대답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대답을 듣게 될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깨는 긍정적인 대답에 제가 가장 많이 가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운이 좋게도 서영이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저는 그 상황이 얼떨떨했고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잘 들어가고 있냐라는 제 메시지에도 아무 답장이 없길래 술자리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억지로 한 행동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답도 없는 문자에 그럼 그렇지 내 인생에 무슨 여자냐 하며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푹 자고 일어난 다음날 서영이한테 답장이 와 있는 겁니다. 피곤해서 일찍 잠드는 바람에 문자를 늦게 봤다며 제 안부를 물어오는 서영이의 메시지에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메시지를 시작으로 서영이와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며 지내는 오빠, 동생의 사이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에게 장난도 치며 문자를 넘어서 전화통화도 종종 하게 되었던 우리는 따로 약속을 잡아 만나기도 했죠. 서영이를 만나며 신중하게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서영이의 사연을 알게 되었죠. 고생 한번 안 한 것 같은 고운 손에 유학까지 다녀와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만 같았던 서영이는 저도 상상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영아, 너는 왜 유학을 다 마치지 않고 한국으로 왔어? 사실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을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면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아무런 대책도 없었는데 더 이상 유학을 지원해줄 사람도 없었고 부모님까지 돌아가시니까 외국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힘든 유학 생활을 저 바라보시는 부모님 때문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 일까지 생기니 별 의욕도 생기지 않았고 저도 그냥 한국에서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미안해 서영아. 나는 너한테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괜한 이야기 꺼냈구나. 서영이는 유학생활을 하던 중 부모님 두 분께서 사고를 당하시게 되어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고로 부모님 두 분을 잃은 뒤 경제력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게 되었던 서영이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이어가며 열심히 생활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상황을 저에게 담담히 이야기해주는 서영이가 안타깝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더군요. 과연 저라면 서영이처럼 꿈을 놓지 않으며 계속해서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쉽지 않을 선택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서영이가 참 강한 아이라고 생각되었죠. 저는 그런 서영이에게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저 서영이가 힘들 때면 옆에서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며 있다 보니 어느새 저와 서영이는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영이에게 고마운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 사정을 이해해주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달리 서영이는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촉을 하거나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는 동안 제가 어디 한 곳이라도 다치지 않을까 매번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처음 받아보는 누군가의 응원과 걱정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서영이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새침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 줄 알았던 첫인상과 달리
서영이는 배려심이 넘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연애를 제대로 해본 것은 아니지만 겨우 한 번 만나는 선이나 소개팅 자리에서도 늘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여자들만 봐왔었는데 서영이는 데이트를 할 때에도 제 생각을 먼저 해주었죠. 처음에는 제가 나서서 서영이를 맞춰주려 했지만 어느새 서영이가 제 취향과 스케줄에 맞춰주고 있었죠. 지금이야 혼자 지내느라 형편이 빠듯하다지만 평생 넉넉하게 살아왔으니 해본 것도 많고 모자람 없이 자랐을 텐데도 비싼 선물 한 번 바라는 법이 없고 늘 작은 것에도 고마워하곤 했습니다. 그런 서영이의 털털하고 진솔한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된 저는 서영이와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평생 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도중 제게 견디기 힘들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고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어머니께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사이도 없이 겪어야 했던 어머님의 죽음은 저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찌저찌 버티고 계셨지만 저는 정신마저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당장 하루를 살아가지도 힘겨울 만큼 고통을 받던 저에게 서영이가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주변 친인척분들이 몇 없으셔서 어머니 장례를 치는 동안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걸 난감해할 때 서영이가 적객실에서 조문객분들을 맞이하고 음식 접대하는 것을 도와주었죠. 그때는 정식으로 아버지에게도 인사를 올리기 전이라 그런 자리가 불편할 텐데도 불구하고 서영이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내내 떠나지도 않고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서영아,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까지 안 도와줘도 되는데 괜히 너까지 힘들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고생 많았지?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미안해. 무슨 말이야 오빠. 오빠 어머니면 나한테도 어머님 되는 분인데 가시는 길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지. 왜 자꾸 미안하다는 말만 해. 힘들 텐데 나한테까지 그렇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지 마. 오빠였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안 그래? 스스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일임에도 자기는 당연하다는 듯 고마워하지 말라는 서영이의 말에 저는 커다란 감동과 왠지 모를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을 때보다 힘들 때 함께하고 힘이 되는 사람이 평생의 반려자라는 말이 생각났었죠.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제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주는 서영이가 제가 평생 그리던 제 반쪽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서영이 덕분에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던 저는 얼마 뒤 서영이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물심양면 챙기는 서영이도 분명 틀림없이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처음 내본 용기를 끌어 서영이에게 청혼을 했고 그날 서영이도 그런 저의 진심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서영이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에 혼자 계신 저희 아버지에게서만 허락을 받으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 장례식에서 애쓰던 서영이의 모습을 보셨기에 당연하게도 서영이를 반기셨습니다. 참한 며느리 얻게 되었다며 서영이를 못 보시게 된 걸 참 아쉬워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어머니 생각이 떠올라 다시금 우울해졌지만 하늘에서 어머니가 저와 서영이를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며 서로 아끼며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늦게 만난 서영이 덕분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고 부러워만 하던 신혼여행까지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아무런 걱정을 느끼지도 못한 채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죠. 신혼여행에 갔다 오고 나서 아내는 혼자 계신 아버님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물론 제가 곧바로 현장으로 나가 일을 하게 되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을 먼저 챙기는 일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는데
아내는 고맙게도 저를 대신해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나왔어 여보. 고생했어. 얼른 씻어. 이것만 하고 내가 바로 밥 차려줄게. 응? 웬 화과자야? 아버지 드리게? 아버님도 화과자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내일은 내가 직접 만든 걸 가져가려고. 당신 오늘도 아버지 댁에 갔다 온 거야? 나랑 아버님이랑 이제 얼마나 친해졌다고. 처음에는 며느리가 집에 오는 게 어색해 하셨는데 이제는 나랑 노는 게 좋으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더라고. 덕분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니까. 아내가 저와 아버지에게 신경을 써주는 만큼 저도 아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신혼을 즐기고 싶어 곧바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던 저희 부부였기에 저 나름대로 아내를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끝마치지 못한 공부를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른 제의를 하더군요. 내가 집에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이 일하러 가면 남는 시간도 많으니까 내가 디저트 가게를 해봤으면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아, 디저트 가게? 아니 안 그래도 나는 당신이 공부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나도 공부 생각해봤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 계획도 해야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면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나 디저트 가게 잘할 자신 있어. 물론 가게 차리는 돈은 당신한테 부탁해야 하지만 내가 꼭 금방 잘 돼서 갚을게. 아내가 장사에 관심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가게를 차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고민이 되었지만 그보다 처음 하는 장사를 아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어하고 의욕을 보이는 아내의 모습에 고심 끝에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